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는 버리지 말고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요즘 다육이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죠. 제가 키우고 있는 그런 키핑동 전체를 보면 이제 초록빛 잎이 더 진하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다육이들 건강 상태가 대체적으로 건강하게 뿌리가 잘 내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품종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오래된 뿌리가 죽으면서 그 뿌리와 연결되어 있던 잎들이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그런 다육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지켜보면 또 새로운 잎이 나면서 또 건강한 모습을 되찾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버리지 말고 꼭 지켜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식물이 뭐냐면 방울복랑이라는 품종들인데요.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잎이 새로 나기도 하고 잎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 반복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멋진 수영을 만들어냈는데요. 지금 영상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으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이 아래쪽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이 중간 부분 이쪽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이 중간 부분을 보시면 잎이 다 떨어져 버렸죠. 그러나 이런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줄기가 이렇게 줄기만 남게 되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육이는 이 본 줄기와 이쪽 줄기가 살아남으면 이 가운데 줄기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린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새순이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새순이 새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좀 기다리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지켜보면 이렇게 또 멋진 자구가 나오고 있다 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은 방울복랑과 방울복랑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모든 다육이는 이 줄기가 살아 있으면 기다리면 새로운 자구가 나오면서 다시 원상 회복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지금 청복랑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줄기가 다 떨어졌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잎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반복하는 그런 품종들이 있는데, 그런 반복해서 벌어지는 품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대로 두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한번 전체적으로 뿌리를 다 잘라서 새 뿌리를 내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 청복랑 같은 경우도 초기에 이렇게 잘 자라다가 이런 모습을 띠면서 이렇게 잎이 다 떨어지는 그런 반복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국은 이 줄기만 남아있던 상태였거든요. 지난 가을에 이 전체적으로 뿌리를 다 잘랐습니다. 자르고 나서 새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또 건강하게 나오고 있는 잎들을 또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 말라서 떨어질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안쪽을 보시면 새순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줄기만 살아 있으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되찾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줄기를 여름에 줄기가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빨리 그대로 두게 되면 분명 이 방울복랑금은 죽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뿌리를 다 잘랐고 이쪽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다 잘랐습니다. 보이시죠? 이쪽도 다 자르고 나서 대략 한 6개월 정도를 기다려 준 상태고요. 6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줄기만 남았다 그래서 버리게 되면 이렇게 멋진 자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 많은 과정을 거쳤고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는 게 지루하지 않았지만, 처음 다육이에 입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대략 당황스럽기도 하고 과연 이 다육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잎이 없는 상태, 가지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강한 직광에 내몰면 결국은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줄기가 고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줄기만 남아 있는 그런 이 식물들 같은 경우는 반음지에 놓고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잎이 났기 때문에 제가 햇살이 드는 곳으로 옮겼지, 잎이 나오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반음지에서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반음지라는 게 햇살이 몇 시간 동안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2-3시간 정도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완전 뭐 어두컴컴한 곳에 두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간접광이라 그러죠. 간접광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게 만들어 줬고요.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너무 과하게 주게 되면 뿌리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습으로 물러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15일 간격으로 물을 주는 게 안정적이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좀 힘들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음지에서 간접광이 들어오는 음지에서 키운다라는 거. 그리고 보통 키우다 보면 생장점에서 꽃대가 나오거나 생장점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못 나진다 그러죠. 수영이 망가지면서 과연 이 생장점이 없어졌는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친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키우기에 힘든 그런 품종입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는 곰팡이병도 잘 오고, 그리고 잎이 자주 떨어지는 그런 품종인데, 지금 이쪽 줄기에서 새 잎이 나오고 있죠. 이 줄기 부분이 잎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본 줄기 부분이 지금 잎이 다 떨어진 상태고, 이게 옆에서 이쪽 부분이 그나마 오래 버티고 있는 그런 품종인데, 다행스럽게도 줄기를 이 밑에서 잘랐다 그러면 아마 자구가 나오기는 힘들었었겠죠. 그러나 이제 위쪽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 옆 가지는 살아남아서 이렇게 또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식물들 같은 경우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주는 시간이 좀 필요로 하고, 이 호피 복랑근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잎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태고요.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이렇게 옆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잎이 나오면서 얼굴이 이렇게 복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다육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새 잎이 나는지 꼭 확인하시고, 잎이 떨어졌다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기다려주면 예쁜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